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자극이 어디로 가니? 뇌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뇌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고, 그치? 자, 그래서 거기에다 반응을 명령하겠지. 어디에다가? 운동기관에다가 명령을 할 거야. 그러면 감각기에서 받은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경로, 뇌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경로, 그리고 운동기관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 자, 그 경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신경계라고 불러. 신경계.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신경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알지? 그래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요렇게 이제 우리는 신경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자,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뇌가 있고, 자, 요렇게 이제 척수가 있어. 그러면은, 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으면, 자, 이게 뇌가 있는 부분이 우리 얼굴이잖아. 그치? 목까지. 그래서 얼굴 쪽으로 오는 거는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뇌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자, 목 아래쪽은 척수신경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전달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기관이 있어. 그러면 우리 얼굴 쪽에서 뭐 눈을 깜빡인다든가, 그치? 뭐 고개를 돌린다든가, 뭐 말을 한다든가, 이거는 직접 어떻게 돼? 뇌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운동기관으로 이제 명령이 전달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아래쪽에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하는 거는, 자, 이 뇌에서 내린 명령이 어떻게 돼? 자, 이 척수를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전달이 된다.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감각기관, 운동기관하고 자, 뇌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 뇌와 척수가 있으면 감각기관하고 운동기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우리 뇌를 서울이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우리나라는 서울이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막 이제 그치? 하는 것이 뇌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감각기관이나 운동기관은 각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도시라든가 지방이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각 지방하고 서울하고 연결됐을 때, 자, 어떻게 돼? 서울 뇌잖아. 그럼 뇌 쪽에는 다이렉트로 서울하고 연결돼 있잖아. 우리 일산처럼. 그치? 도로를 통해서. 그래서 도로 연결돼 있고, 그러면 서울 아래쪽에 있는 지방은 어떻게 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척수가 바로 뭐냐면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고속도로.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어떤 물건을 보낼 때, 자, 서울 아래쪽 지방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각 지방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각 지방인데 서울 아래쪽에 있는 지방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전달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뇌하고 척수는 일단은 자, 서울 고속도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추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은 우리가 각 지방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뭐야? 여기가 고속도로하고 지방하고 연결된 국도, 지방도로. 자, 서울하고 서울제 이북 쪽에 있는 지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도. 자, 그 국도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말초신경계야.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고, 뇌 쪽에, 자, 뇌 쪽에 있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알죠? 그 사이를 연결한 국도의 역할이 바로 뇌신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 운동기관 그 사이에 연결 통로, 그러니까 지방국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척수신경이야.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 자, 이런 식으로 말초신경이 이루어져 있다. 알지? 그래서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자, 뇌랑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 12쌍,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31쌍의 척수신경. 이게 바로 말초신경이라고 그래. 자, 신경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어. 자,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뭐냐? 자, 신경계도 우리 하나의 기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계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 뉴런이라고 부른다. 알지? 뉴런. 자, 뉴런.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가 되고,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뉴런. 꼭 기억해야 돼. 자, 뉴런은 있잖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조금 흐릿하니까. 자, 여기에 세포액이 있어요. 알지? 자, 얘도 세포니까 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세포액이 있어. 자, 세포액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신경세포체. 자, 그리고 나서 신경세포체라 이게 쭉 연결이 돼 있고 끝에 자, 뿌리처럼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축삭돌기라고 그래. 축삭돌기. 축삭돌기. 알겠지? 자, 그러면 신경세포체 끝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가지돌기라고 그래요. 가지돌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뉴런의 형태를 띈다고 그래. 뉴런. 그러면 자, 여기가 감각기관이야. 자, 이렇게 감각기관하고 연결돼 있어.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감각뉴런. 알겠니? 그래서 감각기관과 연결돼 있으면 감각뉴런. 자,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 이렇게 운동기관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운동뉴런이라고 부른다.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거 그러면 여기가 감각기관도 아니고 여기가 운동기관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앞에 뉴런하고 뉴런들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연합 뉴런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로 어디 있다? 뇌에 존재한다. 맞지? 그래서 뒤에 다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일단 뉴런의 구조는 자, 신경세포체가 있고, 자, 신경세포체 끝에 가지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를 뺀 나머지 쭉 요 자체를 축삭돌기라고 그래. 그리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그래. 축삭돌기 말단.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겁니다. 알지?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면, 자, 신경세포체는 당연히 얘는 세포니까 핵이 있겠지. 자, 핵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래서 뭐 리보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도 있을 거고, 미토콘드리아. 자,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또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 세포니까. 알지? 자, 그다음에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짧은 돌기야. 짧은 돌기. 그래서 가지돌기는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인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극이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자극이 오면은 자, 감각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자, 연합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연합 뉴런은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 특히 뇌를 이루고 있어요. 알지? 그러면 요 자극이 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잖아. 그랬을 때 이 자극의 전달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알지? 전기적 신호에서 전달이 되고, 하나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뉴런을 우리가 심플하게 그리면, 자, 여기가 신경세포체지. 자, 여기 축삭돌기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가지돌기 이렇게 표현할게. 알지? 그럼 여기가 이제 수상돌기잖아. 자, 여기가 자, 축삭돌기고요. 자, 다시 여기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가지돌기. 자, 여기가 자, 축삭돌기, 말단. 자,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면은 얘가 이제 시각세포.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시각신경이 돼.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극이 이제 여기에서 자, 오게 되면은 요 뉴런에서 자, 어디냐면 잘 들어.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야.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전달 방향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알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럼 여기까지 딱 전달이 됐잖아. 그럼 요 앞에 뉴런하고 뒤에 뉴런 사이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시냅스라고 그래.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는 자,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자, 비어있는 공간을 시냅스라고 그래. 그 전기가 자, 여기까지 전기적 신호로 왔잖아. 그럼 여기 공간이니까 끊어졌지. 그럼 전기적 신호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뭐냐?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 화학물질. 그래서 요거를 자,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자, 전달이 된다. 어떻게 돼? 앞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뒤에 있는 뒷 뉴런의 가지돌기로. 자, 방향이야.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밖에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화학물질이 왔지?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돼? 전기적 신호도 전달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 자극의 신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전기적 신호는 뉴런 내에서, 화학물질은 뉴런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돼가. 그냥 명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달이 돼. 알지? 자, 아세틸콜린은 뒤에 또 나올 거야. 아세틸콜린. 그래서 가지돌기는 앞에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인다. 맞지?
그러니까 받는 부분이야. 받는 거야. 가지돌기에서 신호가 나가진 않습니다. 알겠지? 신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신호를 받는 거야. 즉 자극을 받는 거야. 알겠지? 가지돌기는. 자,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 나온 긴 돌기야. 그 끝에는 이제 말단이 있고요. 그래서 수상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그쵸? 아니, 가지돌기. 옛날에 가지돌기를 수상돌기라고 그랬어.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자, 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자, 됐니?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자,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자, 됐지? 자, 이제 우리는 뉴런의 종류를 얘기할 거야. 자, 뉴런의 종류는 구조적인 거에서 구분할 거고 기능에 따라 구분할 거야. 그래서 먼저 구조는 뭐냐면은, 자, 심플하게 그리면 요렇게 되죠. 자, 요런 뉴런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제 가지돌기. 자, 축삭돌기인데,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축삭돌기를 봐야 돼. 축삭돌기에 자, 요렇게 둘러싸여져 있어. 이게 둘러싸여져 있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둘러싸여져 있을 때 이 둘러싸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마리집이야. 맞지? 그래서 얘는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마리집 신경,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 자, 얘는 마리집이 없지. 자, 우리가 민둥산 할 때 있잖아. 민둥산이 뭐야? 나무가 없잖아. 그래서 민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리집이 있어 없어? 그래서 민마리집이라고 그래. 자, 민마리집 신경 또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리집의 유무 가지고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그래서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마리집 신경. 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으면은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그래요. 뉴런 내에서 축삭돌기에서 자극이 어떻게 전달이 돼?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지. 자, 이 마리집 부분은요, 전기적으로 얘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야. 절연체. 절연체가 뭐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부도체라고 얘기할 거야. 부도체.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 신호,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전기적 신호가 못 가요. 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수록 유리하다. 왜냐면 저기 공이 날라오네. 야구공이 공 날라와요. 천천히 바라보고 천천히 피하다 보면 공에 맞아서 다치잖아. 그 공 날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 빨리 회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될 때 이 전기적 신호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마리집은 절연체야. 전기가 흐르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 있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요 지점 있지. 자, 요 지점을 뭐라 하냐면은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 랑비에가 발견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 랑비의 결절은 축삭돌기가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집이 있으면 이렇게 축삭돌기 노출되고 마리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랑비의 결절이고 여기가 바로 뭐야? 축삭돌기란 말이야. 축삭돌기. 자, 민마리집은
전기적 신호는 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돼요. 자, 신호가 이렇게 가요. 근데 마리집 신경은 전기적 신호가 갔다가 여기 어떻게 돼? 전기가 통하지 않지? 근데 여기 랑비의 결절은 어떻게 돼?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잖아. 그 여기에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그 어떻게 돼? 신경 이 자극이 전기적 신호는 이렇게 건너뛴다는 거야. 자, 이렇게 건너뛴다는 거야. 건너뛴다는 거야.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는 랑비의 결절에만 나타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을 전도라고 하잖아. 전기 전도, 열이 전달가 열 전도고. 그럼 얘는 전도가, 자, 민마리집은 그냥 이 축삭돌기를 따라 다 전도가 일어나잖아. 그치? 근데 마리집 신경은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지. 즉, 축삭돌기가, 자, 튀어나온, 노출된 요 랑비의 결절에서만 전기적 신호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이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자, 그러면 이게 마리집 신경이야. 자, 여기를 이제 내가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마리집 신경을 따라서, 자, 아니, 여기 축삭돌기가 이렇게 갈 거야.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돼요. 전기가. 그러면 마리집 신경은, 오씨, 여기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오씨. 이런 식으로 건너뛴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그래. 도약전도. 그러니까 이 전기적 신호의 전달 속도는 마리집하고 민마리집을 비교했을 때 누가 빨라? 마리집이 빠르지. 마리집 여기 있죠. 이거 건너뛴다고 그랬잖아. 툭 건너뛰잖아. 다 지나치는 것과 건너뛰는 거, 건너뛰는 게 더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신경은 무슨 신경입니까? 마리집 신경이에요. 마리집 신경. 그렇죠? 그래서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자, 축삭돌기가 노출된 지점을 랑비의 결절, 알지? 그리고 이 마리집은 슈반 세포라는 세포로 둘러싸여 있어. 자, 세포니까 여기 핵이 있겠죠? 슈반 세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여기 축삭돌기야.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전선이지, 전선. 전선, 이제 그 도선이 이제 어떻게 돼? 절연체로 감겨져 있잖아. 그 얘기야. 그 절연체 역할. 바로 이제 전선에서 절연체 역할이 바로 이 마리집. 근데 그 마리집은 슈반 세포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자, 그럼 여기도 마리집인데 이 부분이 뭐야? 축삭돌기가 노출이 됐지. 그래서 노출된 요 지점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이쪽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 여기에서 전기가 흘러? 근데 여기는 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도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기적 신호, 자, 전기적 신호, 이렇게. 그 전기적 신호가 여기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도약.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런, 신경을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또는 마리집 뉴런,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 구분할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기능에 따른 뉴런이거든. 우리가 이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생명에서는 감각 뉴런 대신 구심성 뉴런, 운동 뉴런 대신 원심성 뉴런.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써줬는데. 자, 그림으로 바로 가자. 그림으로.
자, 감각 뉴런은 또는 구심성 뉴런은, 그러니까 여기가 구심성 뉴런인데 여기가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 자, 얘는 누구하고 연결돼 있다? 감각기관과 연결돼 있다. 알지? 그래서 감각기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이 감각 뉴런은 여기 뭐야? 가지 돌기가 발달이 돼 있어요. 왜냐면 감각기관들하고 탁탁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지 돌기가 붙어 있고요. 자, 여기가 축삭돌기지. 축삭돌기지. 신경세포체는 축삭돌기 중간에 위치합니다. 맞지? 자,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지돌기가 발달이 되어 있고, 자, 신경세포체는 축삭돌기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있어. 이게 바로 감각 뉴런이야. 그림 보고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에 연합 뉴런은 이게 중추신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축삭돌기가 짧아. 그치? 그리고 자, 여기 가지돌기 수상세포체는 그냥 앞에 있지. 그래서 가지돌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축삭돌기 말단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 자, 이게 발달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발달돼 있다면, 자, 여기에서 뉴런하고 연결돼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 뉴런하고 또 연결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의 뉴런은 한 개의 뉴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뉴런, 여러 개의 뉴런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단 신경 네트워크라고 그래. 신경 네트워크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것은 연합 뉴런이야. 그 상대적으로 축삭돌기는 좀 짧아. 그래서 얘를 연합 뉴런. 그래서 연합 뉴런은 자, 주로 자, 우리 중추신경에 분포가 돼 있다. 신경계에 분포가 되는 게 연합 뉴런이야. 그래서 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연합 뉴런들이 모여 있는 거야, 우리 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뉴런, 연합 뉴런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저장이 돼요. 알지? 공부할 때마다 이 연합 뉴런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연결되면서. 그럼 언제 이게 잘 만들어지냐 이 얘기야. 똑같은 공부할 때도. 언제 이 네트워크가, 신경 네트워크가 뇌에서 많이 생기냐 이 얘기야.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운동하고 직후. 그래서 운동하고 공부하잖아. 공부 효과가 제일 커. 이게 제일 많이 만들어진대.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반응기관 근육이죠. 근육.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고 해요.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지만 운동 뉴런이라고 할게. 우리 이제 운동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자, 여기 이제 연합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이제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운동 뉴런은 가지 돌기가 발달이 돼 있다. 가지 돌기. 왜냐면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지 돌기가 발달이 돼 있고, 자, 정상적으로, 연합 뉴런하고 운동 뉴런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경세포체하고 가지 돌기가 같이 붙어 있어. 알지? 자, 감각 뉴런만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알지?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된 다음에, 자, 이 축삭돌기 말단이 어떻게 돼요? 근육세포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축삭돌기 말단이 근육세포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운동기관은 근육이야, 근육. 알지? 자,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자, 요렇게. 알지? 자, 무슨 뉴런입니까? 운동 뉴런. 얘는? 감각. 그렇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알겠네. 심플하게 그림으로 구별하자. 됐니? 우리가 그래서 이 자극이 전달되고 명령까지 일어나는 과정. 자, 자극이 우리 감각기관. 자, 이게 구심성이 이제 감각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얘는 운동 뉴런. 그래서 운동기관. 거기에 따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전달 과정.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중추신경계 갑시다. 자, 중추신경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뇌와 척수. 그래서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수집을 한 다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돼? 분석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 중추신경계야.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고 수집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 건 뇌에서 한다면 그 자극을 뇌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큰 통로, 명령이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는 큰 통로는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척수가 돼요. 그래서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바로 말초신경이죠. 사이사이에 연결되는 신경, 중추신경과. 자, 먼저 뇌가 있습니다. 뇌. 자, 뇌. 일단 뇌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뇌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자, 요렇게 돼 있어. 가장 크잖아요. 대뇌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대뇌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이제 대뇌가 이제 막 요렇게 되어 있겠지. 그리고 이 대뇌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요 목 뒷덜미, 이 뒷덜미 쪽에 여기가 바로 이제 소뇌가 돼요. 소뇌. 소뇌.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소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뇌줄기라고 그래. 뇌줄기. 자, 뇌줄기는 여기에 중간뇌가 있고, 뇌교가 있고, 자, 연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뇌줄기고, 연수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이 바로 얘가 척수야. 그치? 그래서 뇌줄기 또는 이제 우리가 뇌관이라고 그래. 뇌관. 자, 그러면 여기 중간뇌와 대뇌 사이에, 자, 요 부위가 있어. 자, 요 부위를 간뇌라고 그래. 사이간자. 그래서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간뇌가 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목 쪽이에요. 목 쪽. 목.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척추뼈가 시작이 돼요. 척수는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어. 알지? 그래서 바로, 자, 요렇게 돼 있다. 자, 대략 한 요렇게 돼 있어, 그림이. 그래서 대뇌, 소뇌, 간뇌, 요 중간뇌, 뇌교, 연수. 근데 중상 과정에서는
자, 요 내교는 언급하지 않고 내줄기란 표현도 안 나올 거야. 그냥 대내, 간내, 소내, 중간내, 연수 요 정도만 얘기할 거야. 근데 그냥 다 해버리자. 알겠지? 자, 대내는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정신활동, 판단, 그러니까 추리, 기억, 상상, 자, 언어,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중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그 감각을 느끼잖아. 우리가 시각을, 자, 눈에 가시광선의 빛이 들어오지만, 저 앞에, 칼이나 예쁘네. 이 판단은 우리 뇌에서 한다면, 대뇌에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감각을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뭐다? 대뇌다. 알지? 대뇌. 자, 그럼, 소뇌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수위 운동. 자, 수위 운동하고 불수위 운동이 있어. 자, 수위 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을 수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대뇌에 판단이 들어가요. 자, 걸어가는데, 일로 가야겠다. 이게 수위 운동이야. 알지? 자, 불수위 운동은 무의식적인 운동이에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야. 즉, 대뇌 판단이 없죠. 칸이나 봤더니 심장이 막 뛰어. 뛰지 마 한다고 했으니까 안 뛰냐? 그럼 심장의 운동은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게 바로 불수의 운동이야. 알지? 그럼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으려면 대뇌에서 크게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평균대. 그럼 균형 잡으려고 크게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대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여. 하지만 정밀하게 어떻게 돼? 조금 이제 거기서 정밀하게도 우리가 조절이 들어갔지. 그 역할을 소뇌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평형,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로 소뇌야. 그래서 있잖아. 일단 뭐 장난이든 뭐든 하되 요 뒤통수 여기에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 번쩍거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순간적으로 소뇌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중간뇌는 우리 눈과 관련된 겁니다. 눈과 관련된 거. 우리 앞에서 눈 배웠지. 가까운 거 볼 때,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 조절. 그다음 빛이 확 들어왔을 때, 빛이 적을 때 홍채의 운동에 의해서 조절하는 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자, 그것들이 전부 다 중간뇌에서 하는 거예요. 중간뇌. 자, 그다음 연수. 진짜 중요하다. 연수. 자, 심장박도, 호흡, 소화. 자, 심장 안 뛰면 죽잖아. 호흡 안 하면 죽잖아. 소화 못하면 죽잖아. 이 연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가 왜 이 뇌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뇌줄기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연수, 내교, 중간뇌가 모두 다 다쳐버려요. 무슨지 알겠니?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다치면 나머지까지 다 영향을 받아. 그래서 만약 연수의 기능이 상실됐어. 그러면 심장 안 뛰어요. 호흡 못해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인 호흡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소호흡기 차고,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시키는 거 차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응급실에 어떤 뭐 교통환자든 어떤 사고로 해서 이제 정신이 이런 상태로 환자가 들어왔어. 그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래? 눈 까디짓고 불빛을 비춘단 말이야. 왜요? 중간뇌 기능이 살아있는지. 왜냐면 홍채, 빛의 양을 조절한 홍채 반사. 그래서 비쳤을 때 홍채가 동공이 줄어드는지 커지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홍채 반사를 보는 거야. 왜? 중간뇌가 살아있으면은 이거 뇌줄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홍채 반사가 없으면 중간 내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즉 얘가 상실되니까 연수의 기능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위험한 거잖아. 그럼 빨리 이거 어떻게 돼? 수술해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뇌사자라는 것도 있고 식물인간도 있어. 차이는 뭔지 알아? 뇌사자나 식물인간 모두 다 대뇌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알지? 그래서 못 깨는 거야. 정신활동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 그런데 식물인간은 요 뇌줄기가 살아있어요. 스스로 호흡을 해요. 호흡을. 알지? 홍채 반사도 하고. 근데 뇌사자는 얘도 죽은 거야. 기능이 상실돼. 그러니까 자가 호흡을 못해. 그게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구분은 뇌줄기가 살아있으면 식물인간, 뇌줄기까지도 상실됐으면 뇌사자.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연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다. 알겠지? 자, 다음 간내. 간내는 있잖아. 우리 뒤에 이제 호르몬 하면서 항상성 배울 건데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입니다. 중추. 항상성 조절이에요. 우리가 항상성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가져갈 거야. 우리 그 말초신경에서 자율신경이라고 있어. 자, 심장아 뛰지 마. 그래서 지가 막 뛰냐? 안 뛰냐? 아니잖아. 길을 가서 칼이랑 만나 심장박동 활발해지고 길을 가서라고 오남이 만나 심장박동 뚝 떨어지겠지 뭐. 그러니까 심장박동 내 의지도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이 활발하게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요. 억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이것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자율신경. 이거 다 배울 거야. 그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예요. 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지. 그 호르몬의 분비는 뇌하수체에서 담당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자,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자, 시상은 항상성 조절하고 관련이 있지만 얘는 그 자극을 대뇌로 보내는 거야. 몸에 혈당이 떨어졌네? 그 대뇌로 보내는 거고, 대뇌로 보내고 나머지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알아서 이제 조절하는 거야. 요 두 개는 알지?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고 시상은 대뇌로 전달해 주는 거고. 그래서 간내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 대략적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치? 자, 이제 뇌로 갑시다. 자, 사람의 뇌는 1000억 개 뉴런으로 연합 뉴런 구성이 되어 있어. 알지? 1000억 개야. 운동할 때마다 계속 뉴런이 늘어난다. 운동하고 공부하면 가장 많이 늘어난다. 자, 뇌 무게는 몸무게 2%밖에 안 돼. 하지만 산소 소비량은 전체 20%. 그만큼 뇌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혈액도 전체 20%가 뇌로 흘러요. 그래서 자, 왜냐면 뇌 활동에는 많은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 배고프면 안 돼. 물론 배불러도 공부가 잘 안 되지. 배부르면 졸립잖아. 근데 배고파도 공부 효과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요 포도당,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초콜릿,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먹어줘야 돼. 특히 시험 보는 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할 거냐.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그래서 포도당,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거나 아니면 약국에 포도당을 파나. 이제 그거를 이제 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먹으면서 그래서 뇌에 계속 양분을 공급해야 뇌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문제 풀 거 아니야? 안 그래? 그 얘기야. 자, 그만큼 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대뇌는 자, 연합 뉴런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80% 차지하고요. 자, 좌우방구에 좌우방구. 그래서 좌뇌, 우뇌 또는 좌방구, 우방구야. 그런데 이 좌방구, 우방구는
자, 좌측에 있는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해요. 자, 오른쪽 우뇌는, 우방구뇌는 왼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왼쪽이 여기를 담당하고 오른쪽이 여기를 담당해. 그러면 이게 어떤 명령이나 자극이 올라가는 경로가 이게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교차된다? 자, 대부분이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돼, 신경이. 그러니까 내 오른쪽 다리에서 오는 신경이 목 쪽 연수에서 교차돼서, 그러니까 일로 오는 신경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좌뇌로 가는 거야. 그 왼쪽도 어떻게 돼? 연수에서 우뇌 쪽으로 교차가 돼. 이렇게 해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체크하고 문제 나와. 자, 겉질, 속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알지? 그냥 기능 정도.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냥 참고로 여기가 어디야? 전두엽. 여기는 측두엽. 뒤쪽은 후두엽. 자, 후두엽이 여기 손에도 있지만은,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지만 후두엽은 우리 시각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뒤통수 세게 맞으면 눈앞이 번쩍거리잖아, 그치? 번쩍거리면서 순간 깜깜해지고, 그치? 왜냐면 여기가 후두엽을 맞으면 시각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상실돼. 그래서 몸이 휘청거려. 왜? 손에까지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그럼 여기 정수리 부분이 두정엽. 두정엽. 알지?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이 돼. 뭐? 두정엽. 오타.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내가 워드 친 거나. 자, 이렇게 해서 겉부분이 이제 우리 정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동을 많이 담당해요. 그래서 이 겉질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식물인간이 이 대뇌에서 겉질의 기능이 상실된 거야, 식물인간이. 자, 그 다음에 손에는 무슨 역할을 한다? 손에도 대뇌 밑에 있으니까 얘도 두 개 좌우 방구로 되어 있어. 자,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의식적인 수위 운동. 그치? 수위 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평형. 그러면 우리 몸의 균형을 하는 것은 평형 감각. 그치? 그래서 전정기관이나 방고리 기관에 자, 이 감각신경이 어떻게 돼요? 손해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기관과 방고리관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의 평형 운동, 수위 운동을 통해서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손의 역할이다. 알지? 바로 이거. 자, 그 다음에 간내는 대뇌와 중뇌 사이에 껴있으며, 자, 크게 시상하부로 구분이 되고, 자, 또 시상하부 아래쪽에는 내하수체가 있어. 그래서 시상하부로 구분하기도 하고,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해. 자, 이 간내는 그냥 우리 항상성이야. 항상성은 우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체온. 우리 몸의 체온을 늘 일정하게. 그럼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춰야 되고요. 체온이 낮아지면 체온을 올려줘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이걸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해요. 혈당.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면 얘를 낮추는 작용, 낮으면 높이는 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몸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래? 세포액. 세포와 세포 사이의 물을 체액 또는 조직액. 그러면 이 체액의 농도, 우리 몸에서 이 농도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농도 조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말라, 갈증이 나. 그럼 내 몸에 농도가 높고 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농도를 물을 이제 어떻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게 갈증 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알지? 만약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럼 이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야. 자, 너무 낮아. 내 몸에 물이 많은데 막 물을 들이켜? 갈증이 생겨? 안 생기거든. 왜냐면 그래서 오줌량이 많아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는 항상성 조절. 이 세 가지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올 거고 고등학교에서 이 세 가지만 배워. 자, 이런 거. 그걸 담당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어떤 높아진 걸 낮추고 낮아진 걸 높이는 이 조절 작용은 두 가지.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지? 자율신경과 호르몬. 그때 자율신경을 담당하는 거는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가 자율신경. 그래서 요 자율신경은 시상하부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 이게 바로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 가지고서 조절하는 것이 뇌하수체야. 맞지?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바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중간내 또는 우리가 중내라고 하죠, 중내. 간내. 아, 이놈 손가락 진짜. 자, 간내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뇌. 소뇌가 제일 작은 게 아니야. 대뇌 다음에 붙어 있어서 적다고 느껴지는 거지 가장 작은 거고. 자, 얘도 몸의 평형을 조절해. 아니, 생각해봐. 평균대 올라갔어. 자, 균형 잡고 걸어가. 가다가 눈 감아봐. 어떻게 돼? 시각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이 시각하고 관련된, 눈하고 관련된 게 바로 중간뇌니까 우리 몸의 평형을 같이 조절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안운동, 홍채운동, 홍채 반사. 그러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 동공이 작아지고 홍채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치? 홍채 면적이 넓어져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지. 바로 이런 홍채 반사가 바로 이제 중뇌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치? 자, 내교는 안 나오니까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연수 봅시다. 연수. 자, 척수하고 연결되는 이 연수고요. 이 연수에서 신경이 좌우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자반구는 우리 몸의 오른쪽, 우반구, 운해는 우리 몸의 왼쪽을 조절하고 담당하는 거야. 연수에서 교차가 되고, 자, 심장박도, 호흡 운동 중요하지. 소화에 얘네들의 중추가 바로 연수야. 그러니까 대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배고파라 배가 고파지니? 아니잖아. 심장아 뛰어! 아니잖아. 내 대뇌 영향을 안 받아요. 마찬가지로 홍채 반사도 동공 커져 하면 동공 커져? 아니, 이제 우리 눈을 크게는 뜰 수 있지만 동공이 커지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대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반사라고 그래, 반사. 그러니까 반사는 대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무의식적인,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수 반사라는 거 있는데, 연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목하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가 연수 반사야. 물론 홍채 반사는 중간내지. 홍채 반사 중간내지만, 자, 재채기, 하품, 기침, 이거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것이 오면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 눈에 뭐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눈물이 나지. 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 위에서 하는 반사적인 행동은 연수 반사야. 자, 불빛이 확 들어와서 홍채가 동공이 작아져요. 그 눈을 감죠? 그치? 그럼 이거는 중내 반사야. 중간내 반사야. 근데 뭔가 있잖아. 갑자기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서 내 눈에 뭔가 싹 부딪혔어. 그럼 나도 모르게 눈을 감지. 그치? 왜? 눈 뜨면 그거 계속 부딪히니까 눈 다치잖아. 자, 가는데 고개 딱 돌리니까 뭔가 돌멩이가 날라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눈을 감잖아. 왜? 눈을 뜨면 눈탱이가, 눈이 다치니까, 손상 입으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단 말이야. 자, 이러한 것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회피하는 행동이 있어. 근데 회피 행동이
내 목, 얼굴에서 일어나요. 이건 연수 반사예요. 나를 보기 위해서 뭔가 회피하는 행동이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라. 뭔가 솥이 있어가지고 솥을 잡았어. 근데 이게 뜨거운 솥이야. 그러면 딱 잡는 수가 뜨겁네? 야, 화상이 있겠다. 떼야지 하고 떼니? 아니잖아. 딱 되면은 뭔가 갑자기 얘가 뜨겁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뗀단 말이야. 회피했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무슨 반사가? 중추가 누굴까? 이 반사의 행동은 목 아래쪽이잖아. 그럼 중추가 뭐가 있니? 척수. 그래서 이건 척수 반사야.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회피하려고 하는 반사적인 행동이 있지. 그래서 목 얼굴에서는 연수가 중추고요. 목 아래쪽 척수가 중추가 돼요. 이게 나중에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척수 반사 말고 이제 연수 반사. 이거 특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반사, 얼굴, 목에서 일하는 거는 연수가 중추고, 목 아래쪽의 반사, 회피 반사는 척수 반사야. 맞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아까 내가 내사와 식물인간 얘기해줬지? 구분하는 거. 자.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내용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건 맞는데? 왜 이 내용은 생원 내용인데? 왜 생원 내용을 내가 넣었지, 여기에다가? 중3 내용이 아니라? 아니, 몰라. 배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아, 그래서 내가 넣었구나. 그래서 넣었구나. 자, 척수. 자, 이거 이제, 연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 이 척수는요, 우리 감각기관에서 오는 명령과, 그 다음에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각각 이제 운동기관으로 전달할 때, 전달하는 중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죠? 중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이 척수는 두 가지가 있어. 내려가는 뇌에서 운동기관으로 가는 척수신경이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뇌로 가는 때 감각신경에서 오는, 그래서 뇌로 전달하는 척수신경이 있겠지. 그치? 자, 요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 우리 머리가 있어, 머리. 자, 대뇌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손해죠. 손해면 뒤통수야. 그럼 이쪽이 뭐야? 우리 사람의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이야. 그치? 그래서 등 쪽으로 있는 척수신경을 뭐라고 한다? 후근. 배 쪽으로 있는 척수신경을 뭐라고 한다? 전근. 알겠지? 그래서 후근, 정근이야. 후근. 등 쪽으로 있는 것은 후근. 배 쪽으로 있는 거는 전근. 자, 그러면 등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 등, 여기, 자, 배. 야, 근육이 누가 더 많아? 장기가 누가 많아? 근육, 그치, 배 쪽이지. 등 쪽은 적어요. 그쵸? 그래서 배 쪽은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배 쪽이 있잖아. 등이 아니라 배 쪽이 있잖아. 그래서 전근은요, 자, 우리 운동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 운동신경 다발로 뇌에서 오는 명령을 각 장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근은 운동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알지? 그러니까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육세포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후근은 등 쪽이니까, 그렇잖아. 등 쪽이니까 그냥 우리 각 옥에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에 뿌리는 거야. 그래서 후근은 등 쪽으로 배열된 감각신경 다발로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뇌로 가는 통로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척수가 있으면은, 자, 여기 피부 자극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뇌로 갑니다. 그럼 뇌에서 이걸 판단해서 다시 쭉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간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지. 그런데 내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어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그 자극은 요렇게 갔다가, 자, 여기에서 요렇게 도는 것과 요렇게 도는 것 두 개로 나눠진다. 왜냐면 거기에다 반응하려면 어떻게 돼? 빨리 손을 떼야지 내가 화상을 덜 입잖아. 그러면 얘가 전달되는 경로가 어떻게 해? 최단거리가 돼야 돼. 이게 바로 반사야. 여기까지 안 보고. 아니, 여기까지 가긴 가. 그래서 봐봐. 뜨거운 물체 만들었을 때, 뭐야? 아, 뜨겁네? 그 뜨거운 건 나중인 거야. 그러니까 뇌에서 판단은 나중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갈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척수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면 돼요.